너도 밤나무 집의 비밀이.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자세히 보니 색깔이며 길이가 저의 머리카락과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저의 트렁크를 열어보았더니 저의 머리카락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머리카락 뭉치 2개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어느 쪽이 저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때 저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고 너도 밤나무집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 참 신기한 일이군요. 하고 말하면서 홈즈는 2손을 깍지 끼고 눈을 꼭 감았다. 홈즈 선생님, 그것보다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너도 밤나무집 뒷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려면 반드시 호랑이 하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을 가로질러 가야만 해요. 어느 날 호랑이 하인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오두막집까지 간 김에 뒷뜰로 가보았어요. 바로 문 앞까지 갔을 때 건물에서 루캐슬 씨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루캐슬 씨는 절 보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는 왠지 몹시 언짢은 얼굴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쪽으로 가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 건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그 건물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창문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창문 2개는 먼지투성이이고 별로 이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운데 창문에는 덧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건물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언제 오셨는지 루캐슬 씨가 저의 뒤에 서 있지 않겠어요. 허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예, 그런데 뜻밖에도 루캐슬 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곳은 좀 컴컴한 곳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빈 방이 많은 것 같군요. 예, 내 취미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건물에 암시를 차려놓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정말 눈치가 빠르십니다. 하하. 하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만 그때 루캐슬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덧문이 닫힌 방에 무슨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대단한 결심이군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일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말씀을 미처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호랑이 부부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보았어요. 어제 저녁 때 호랑이 하인이 잔뜩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저는 몰래 뒷뜰에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 호랑이 하인이 열쇠 거는 것을 깜빡 잊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루캐슬 씨 부부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으므로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슬그머니 열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계단이 있더군요. 좀 무섭기도 했지만 꾹 참고 계단을 올라가 보았어요. 2층 복도는 벽지도 바르지 않고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은 채로 아주 길게 뻗어 있었어요. 거미줄 투성이인 복도를 지나서 모퉁이로 돌아가자 방이 3개나 나란히 있었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여다보았더니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 방은 밖에서 보았을 때 덧문이 있는 방이에요. 그 방만은 문이 잠겨 있었고 문에다 쇠막대기를 가로질러서 쇠사슬로 문고리에 묶어두었더군요. 창문에는 덧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문 밑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등이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 방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호기심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복도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루캐슬 씨가 우뚝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역시 당신 있었군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휴, 정말 놀랐어요.
저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말을 했지요. 안심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랐습니까? 저는 루캐슬 씨가 무척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더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해서 그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루캐슬 씨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당신은 왜 내가 항상 이 건물에 자물쇠를 채워놓는다고 생각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볼일 없는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아셨습니까? 루캐슬 씨는 싱글벙글 웃더니 곧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또다시 이 건물에 들어간다면 저 계집애 쳐넣겠소.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홈즈 선생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는 전보를 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나와버려도 되었지만 제게는 공포심만큼이나 호기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슬쩍 저택을 빠져나와 1km쯤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선생님에게 전보를 쳤던 것이에요. 그건 그렇고 루캐슬 씨가 당신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약을 사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그리고 루캐슬 씨 부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어느 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마 저녁 늦게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택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돌봐주어야 해요. 이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요? 홈즈가 물었다. 호랑이 하이는 매일 저녁 술을 마십니까? 예, 그래요. 매일 해가 지기 전부터 술에 취해 있다가 오후 7시면 골아떨어져요. 루캐슬 씨 부부는 오늘 몇 시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까? 늦어질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너도 밤나무 집에는 자물쇠로 채워두는 술 창고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헌터 양, 당신이 한 행동은 정말 용감하고 현명했습니다. 다른 아가씨라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일인데요? 오늘 밤 7시에 우리가 너도 밤나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시간이면 루캐슬 씨 부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테고 하인은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하인의 아내를 술 창고에 들여보낸 다음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두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훨씬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이야기로 보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루캐슬 씨는 당신을 어떤 사람의 대역으로 삼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한 그 비밀의 방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미국에 갔다는 앨리스 양일 겁니다. 그 아가씨는 당신과 키, 몸매, 그리고 머리카락빛까지 똑같을 겁니다. 당신이 거울로 보았다는 길가에 서 있던 청년, 그는 앨리스가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약혼자가 아닐까요? 루캐슬 씨는 앨리스의 옷을 입고 자기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을 그 청년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앨리스로 착각하도록 한 겁니다. 루캐슬 씨는 그렇게 해서 당신을 앨리스로 착각시킨 다음 당신에게 손짓을 하게 하여 그 청년이 앨리스를 단념하도록 만든 겁니다. 밤에 무서운 개를 풀어놓은 까닭도 그 청년이 앨리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루캐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 헌터 양, 몸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녁 7시에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7시에 너도밤나무 집으로 갔다. 아직 날이 어둡지 않은 데다가 너도밤나무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헌터 양은 반갑게 웃으면서 현관의 돌계단에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아까 부탁한 일은 잘 되었습니까? 하고 홈즈가 물었다. 헌터 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인의 아내가 술창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하인은 벌써 부엌 마루 위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호랑이 하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 꾸러미예요. 루캐슬 씨의 것과 똑같아요.
그것 참 잘 됐군요. 자, 어서 안내를 해주십시오. 빨리 그 비밀의 방을 보고 싶습니다. 홈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우리는 서둘러 뒤뜰로 돌아가서 깜깜한 건물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급히 계단을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 비밀의 방 앞까지 왔다. 그리고 문에 가로질러 있는 쇠막대기를 뽑아버리고 열쇠 꾸러미에 달려있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으나 거기 맞는 열쇠가 없었다. 그동안에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홈즈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 와트슨, 어깨를 빌려주지 않겠나? 맞는 열쇠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같이 밀어보세. 문이 낡았기 때문에 둘이서 한꺼번에 부딪혔더니 쉽게 부서졌다. 문이 부서지면서 홈즈와 나는 방 안으로 고꾸라져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속옷이나 요를 넣어두는 바구니가 하나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전혀 없었다. 물론 사람도 없었다. 위를 쳐다보니 천장을 뚫어서 만든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밝은 달빛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와트슨, 저거야. 루캐슬은 저 문으로 딸을 데리고 달아난 것이네. 홈즈는 고개사처럼 창문을 빠져나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는 처마 끝에 사다리가 걸쳐 있더군. 아마 그걸 타고 내려간 것 같네. 어머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루캐슬 씨가 외출하셨을 때는 저 사다리가 없었어요. 나중에 몰래 돌아와서 했겠죠. 루캐슬을 정말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는군. 와트슨, 어서 권총을 꺼내들게. 홈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뚱뚱하고 거친 남자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다. 루캐슬이었다. 헌터 양은 그를 쳐다보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창가로 물러섰다. 그러자 홈즈가 그의 앞으로 다가서서 당신 딸을 어디에 숨겨두었소? 하고 고함을 질렀다. 루캐슬은 흘끗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곧 열려있는 천장의 창문에다 눈을 멈췄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 악당 같은 놈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루캐슬은 획 돌아서더니 쿵쿵 발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큰일 났어요. 루캐슬 씨는 틀림없이 개를 데리러 간 거예요. 하고 헌터 양이 소리쳤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헌터 양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옳지. 계단 밑에 있는 문을 닫아두세. 홈즈의 말에 우리는 급히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문까지 갔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소리였다. 문을 열자 술에 취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 큰일 났소. 좀 도와주시오. 개가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놈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소. 어서 붙잡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사람을 물어 죽일 것이오. 홈즈와 나는 재빨리 달려나가서 건물 모퉁이를 돌아 뛰어갔다. 호랑이 하인도 뒤뚱거리면서 따라왔다. 그러자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릴 대로 굶주린 개가 루캐스를 쓰러뜨리고 목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옆으로 달려가서 그 개의 머리에 총을 한 방 쏘았다. 그러자 그렇게 사납던 개가 털썩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도 루캐슬의 목덜미를 악착같이 물고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홈즈와 함께 간신히 개를 떼어 놓았다. 그리고 호랑이 하인과 피투성이가 된 루캐스를 저택의 응접실로 옮겼다. 그리고는 하인을 그의 아내에게 보내고 나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루캐스를 치료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몸이 마른 여자가 들어왔다. 아주머니. 하고 헌터 양이 놀라며 외쳤다. 헌터 양 주인님께서 돌아오시자마자 나를 술창고에서 꺼내주셨답니다. 당신이 일을 하기 전에 내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저런. 그렇다면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홈즈가 하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모두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모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앨리스 아가씨 편이랍니다.
불쌍하게도 앨리스 아가씨는 주인님이 재혼하신 뒤로는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주인님께 아가씨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앨리스 아가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폴러 씨와 알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큰일 없이 지냈어요. 제가 알기로 앨리스 아가씨는 어느 분에게서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그 유산을 모두 주인님께 맡겼다고 해요. 주인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가씨가 주인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가씨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님은 앨리스 아가씨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유산을 자기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증서를 앨리스 아가씨에게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가씨가 착하고 순하다지만 거기까지 승낙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인님은 날마다 아가씨를 조르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 때문에 불쌍하게도 아가씨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일 정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를 넘겼어요. 그 뒤에 그럭저럭 병은 나아졌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몸은 몹시 야위었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참으로 초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선원 출신인 폴러 씨는 어떻게든 앨리스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루캐슬은 뒤뜰에 있는 건물에 앨리스 양을 가두어 버렸단 말이군요. 그런데도 폴러 청년은 끈질기게 이 집 주위를 서성거렸고요.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폴러 씨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앨리스 양을 구출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셨겠지요. 어머, 선생님은 마치 보고 계셨던 것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폴러 씨는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분입니다. 그 청년은 루캐슬이 외출하자 당신 남편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사다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있는 창으로 앨리스 양을 끌어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으로써 너도 밤나무집의 괴상한 수수께끼는 모두 풀린 것이다. 나와 홈즈, 그리고 헌터 양은 마차를 타고 윈체스터시로 갔다. 우리들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왔다. 소문에 의하면 루캐슬은 겨우 목숨만은 구했으나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고 한다. 앨리스 양과 폴러 청년은 너도 밤나무 집에서 도망 나온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뒤에 폴러 씨는 공무원이 되어 지금은 인도에 있다고 한다. 헌터 양은 다행히 어느 사립학교에 취직이 되어 학생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끝.